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예열, 후열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일단 오토기어 입장에서는 예열, 후열은 뭐 딱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를 설계하는 엔지니어, 자동차 매뉴얼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냐? 보통 자동차 습관 가운데는 좋을 줄 알고 했는데 자동차에 악영향을 미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뭐 딱히 필요는 없지만 또 해줘서 나쁠 게 없는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예열, 후열은 딱히 필요는 없지만 해줘서 나쁠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열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왜 예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자동차를 주차하고 나면 이제 엔진 오일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이게 회전할 때까지, 순환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된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명확하게 맞는 얘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시동을 걸고 엔진 오일이 순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빠릅니다. 보통은 시동을 끄게 되면 엔진 오일이 다 가라앉아 있고 관로가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동을 딱 걸면 오일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매우 빠르게 엔진 오일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동 걸고 주섬주섬 뭐 이렇게 준비하는 한 1, 20초 정도면 이미 엔진 구석구석에 오일이 차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 오일이 순환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 3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이거는 사실 필요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엔진 오일은 더 빠르게 순환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엔진은 적정 온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효율, 내구성 확보할 수 있고 엔진 오일도 그래야 제 기능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기관을 제어하는 윤활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활유라고는 하지만 엔진 오일이 윤활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밀도 유지하고 청정 기능도 하고 냉각 기능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내열기관, 열기관이죠.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발생하면서 출력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을 제어하면서 윤활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보통 7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이 나오도록 첨가물이 합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엔진이 열이 올라가서 엔진 오일이 그 상태에서 순환을 해야지만 엔진 오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열하는 거 맞네, 2, 3분 동안 엔진 오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적정 수준으로 제 기능을 할 준비를 갖춘다는 거는 그 온도에 도달해야지만 제 기능을 알고 그 온도 밑에는 오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어느 정도 엔진 오일이 적정 온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3000, 4000, 5000 rpm의 고회전 영역에서도 냉각, 윤활, 기밀 뭐 이런 청정 작용들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동 걸고 천천히 움직이는 1000rpm, 1500rpm 사이에서의 뭐 윤활 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엔진 오일로서의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동 걸 때 보통 그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를 때 이 rpm 게이지가 처음에는 한 1000에서 1200rpm으로 빠르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한 2, 30초 정도 지나면 6, 700rpm으로 살 떨어지게 되죠.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놓냐면 이 엔진의 시동을 걸면 빠르게 엔진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시동에서 rpm 숫자를 임의적으로 높이게 되고, 그리고 적정 수준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서서히 이제 내려가서 rpm을 안정시켜서 공회전을 한 600에서 700 사이로 유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 시간 되면은 엔진은 고회전을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이게 뭐 시동 걸고 이렇게 주차장 빠져나와가지고 실어받아가지고 이제 3, 4천 rpm을 사용할 그 구간까지 가시는데 아무리 빨라야 한 2, 3분, 좀 시간 좀 많이 걸리는 뭐 지하 주차장 나와가지고 큰 도로로 나올 때까지 좀 복잡하신 분들은 5, 6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미 자동차에 필요한 예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2, 3분 동안 기다리시면서 엔진을 데펴야 돼, 뭐 오일을 순환시켜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열을 굳이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예열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열을 해줘야 자동차가 무리가 없지, 그래야 오래 쓰지, 내구성이 그래야 좋지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뭐 소음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뭐 진동이 생기거나 그러면 괜히 예열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 믿고 예열 안 해줬더니 차가 이렇게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열해주는 게 좋아, 그게 내 차에는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 2분 정도, 너무 오래 하시면은 이 지하주차장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요즘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600cc 자동차 기준으로 1시간 공회전하는데 1.2L 연료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1분당 20mm 정도, 20cc죠. 그러니까 1분 공회전하는데 20cc니까 한 2분 하면 40cc.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차에 크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 하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모토기의 견해입니다. 자, 그럼 후열은 어떻습니까? 후열도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후열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후열은 터보차저를 탑재한 자동차로 인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 터보의 구조를 보시면, 터보를 골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터빈을 덮고 있는 하우징이 골뱅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골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배기 매니폴더에서 나오는 배기 앞으로 터빈이 돌아갑니다. 그럼 터빈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컴프레셔, 압축기의 임펠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걸 CHRA라고 합니다. 센터 하우징 로테이팅 어셈블리라고 부르는데, 이 장치가 터빈과 임펠러를 이어서 임펠러가 공기를 압축해 강제로 흡입할 수 있게 압축해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과급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엔진이 회전할 때 아무리 빨라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 한 7000rpm, 아주 고성능도 8000rpm, 요 정도 수준인데, 이 CHRA가 돌아가는 그 RPM이, 이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가 분당 아주 빠른 그 고성능 터보 모델 같은,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한 4, 5만 rpm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한 rpm이거든요. 그래서 왜 터보차저 돌아갈 때 소리 보면은 곤충파워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니 그걸 연결해주는 베어링, 또 그 어셈블리에서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습니까? 보통 베어링은 이제 볼 베어링이고 전월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마찰 면적이 최소화되는 그 볼 베어링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볼 베어링은 내구성에 있어서 좀 불리해요. 그래서 전월 베어링을 일반적인 모델에서 많이 쓰는데, 이 전월 베어링이 열에 좀 더 취약하죠. 터보차저 터빈 쪽에 그 배기로 인해서 회전할 때 나는 열이 보통 한 900도까지 상승을 하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1000도가 넘습니다. 고성능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 그래서 가솔린 모델에는 그 VGT, 베리어블 지오메트리 터보차저를 못 씁니다. 베인을 써야 되는데, 이 베인이 내열 합금강, 특수 합금강으로 써도 1000도 이상 못 견디거든요. 최대 한 900도 정도밖에 못 견디는데, 이걸 견디게 하려면은 세라믹 같은 특수 소재를 써야 됩니다.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1400도, 1500도까지도 견디니까. 근데 이게 가공비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로터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쉐의 그 가변 터보 이렇게 사용되는 거 보면은 그 터보 차저 가격이 웬만한 경차 가격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 터보 차저의 어셈블리 가격 하나만 보통 준준형 모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엄청난 그 비용을 써서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 터보 차저의 그 터빈과 임펠러를 연결해주는 CHRA, 센터 하우징 로테이팅 어셈블리의 그 전월 베어링, 이 역에서 나는 열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열을 보통 한 350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형 없이 터빈과 임펠러가 원활하게 연결돼서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엔진 오일을 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엔진 오일이 계속 이제 그 순환을 하면서 냉각을 시키고, 그 M 같은 경우나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도 냉각수를 또 거기에다가 별도로 라인을 뽑아서 추가로 냉각을 시키는 그런 설계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뻘겋게 터빈이 달궈져 있는 상황에서 바로 시동을 딱 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냉각수가 이렇게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일이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죠. 시동 끈다고 해서 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 유로에는 오일이 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순환을 하면서 70도, 80도 이런 오일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리면 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런 어셈블리의 온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오일도 같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열팽창으로 인한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정도 데미지라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변형된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유로가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열로 인해 터보차저가 파손되는, 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터보차저 깨지면은요, 이 터보차저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흡기 라인, 배기 라인 다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되는 아주 대공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리비 후덜덜하게 나오는데요.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후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거예요. 터보차저가 매 운행 조건마다 그런 막 터빈이 900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엔진 그 오일로 인해서 계속 시동 끈 다음에도 냉각을 시켜줘야 될 만큼 항상 핫하고 뜨겁냐? 그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도로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주행할 때는 이 터보차저가 막 20만 rpm 이렇게 회전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적정하게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엔진의 출력을 쥐어짜고 흡기 그 임펠러를 통해서 압축 공기를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스포츠 주행 환경에서는 출력을 많이 사용해서 배기가 막 공급되면서 터빈을 돌릴 때, 이때는 이제 터빈이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일상적인 영역, 도로의 흐름에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되면 터보차저는 항상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일상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도 후열을 해줘야 되느냐, 내 차가 터보차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인 주행을 한 이후라면 후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한 다음이 문제인데,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도 후열이 필요한 환경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뭐 와인딩 도로에서 정말 신나게 와인딩을 한 다음에 차를 노견에 갑자기 팍 세워가지고 시동을 딱 끄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 CHRA가 손상될 확률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2, 3분 정도 예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포츠 주행 아주 신나게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호받고 그 도로 흐름에 따라서 또 운행해야 되고, 집에 들어와서 차단기 올리면은 주차장에 또 자리 찾아서 대야 되고, 지하 주차장 심지어 2층, 3층, 4층까지 있는 데는 또 내려가면서 이미 터보차저는 엔진 오일의 원활한 순환, 또 뭐 냉각수가 추가로 공급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까지 가세를 해서 CHRA를 적정 수준으로 이미 다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주차를 하고 시동을 꺼도 터보차저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 차는 고동용차인데 후열해줘야지, 문제 생기면 책임질까? 그럼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600cc 당 1분에 20cc, 뭐 3000cc 넘어간다 그래도 뭐 35, 40cc 정도 1분에 딱 그 정도 쓰는 거니까 내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고려하실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 주차장에서 너무 공회전 많이 하시면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나친 공회전은 또 삼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열 후열은 뭐 딱히 일반적인 운행 환경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행 환경, 우리의 운행 환경이 이미 자동차 RPM을 높게 사용할 환경에 도달하기까지 이미 자동차는 적정 온도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주차하는 그 환경, 이제 운행이 끝나고 자동차를 주차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후열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내에서 운행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열 후열 딱히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특수한 경우,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를 하고 운전 자체가 차를 딱 잡으면 그냥 바로 나가가지고 스포츠 주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 차를 세우는 순간까지도 나는 스포츠 주행은 나의 인생의 목표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 예열 후열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 여유 있게 진입해서 서서히 속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또 도착지에 도착하셔도 서서히 여유 있게 이제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시는 그런 패턴의 운전을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딱히 예열 후열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자동차는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